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우울증의 종류를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우울증의 종류를 보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일단 우울증은 누구에게만 걸린다? 여자에게만 걸립니다. 우울증은 여자 부인과 질병과 같은 이제 우울증은 여자에게만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자를 기준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우울증의 종류는 우울증의 원인은 상처의 기억에서 치료가 되지 않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언제 상처를 받느냐? 상처를 받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상처는 왜 생긴다 그랬습니까? 여자에게 분명한 건 중요한 건 상처인데 상처의 기억이에요. 치료가 되지 않은 채 기억되어 있는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 지속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딱 쳐놓은 게 바로 우울증인데 그런 상처의 기억인데 여자들은 상처를 언제 받느냐? 여자들이 상처받는 거, 여자들이 상처라고 인식하는 건 뭘까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감정 기준이 있어요. 그죠? 아, 요거는 참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요거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거. 요거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이야. 이 감정의 기준, 좋고 나쁜 거에 대한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죠? 요 자기 기준에 위배되는 거는 다 상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걸 가지고도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안 돼요. 상처는 오로지 누구에게? 자기 자신의 감정 기준에서만, 자기 자신의 감정 기준이 틀리면 상처가 되는 거야. 틀리면. 그럼 상처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야. 내 기준에서 내가 만드는 거야. 이제 자기 기준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감정 기준이죠. 감정 기준. 요 감정 기준이라는 걸 가만히 들여다봐요. 감정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똑같은 일정 기간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휙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여자가 감정이 바뀔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봐요. 감정이 언제 바뀌어요? 감정 바뀔 때 가장 크게 바뀔 때가 뭡니까? 가장 크게 바뀔 때 연애할 때? 연애하다가 헤어질 때? 상처받잖아. 헤어진다라는 거는 내 감정 기준이 위배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이거를 갖다 뭐라 합니까? 실연이라 그래요. 실연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뭔가가 발생됩니까? 실연에 대한 우울증이 발생합니다. 그죠? 자, 결혼했어. 아주 훌륭해. 결혼했더니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분명히 감정이 달라지죠. 달라졌는데 나랑 좀 이상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내가 사랑해서 행복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나랑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감정 기준은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과의 관계상에서 저 자식과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약간 내 기준하고 감정이 틀린 거야. 그래서 상처를 입기 시작을 해. 이게 지속되면은 이걸 뭐라 그래? 주부우울증이라 그래요. 응? 자, 좋아. 이제 결혼까지 했어. 근데 이혼도 했어. 그럼 이혼하고 나면 야,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내 감정이 또 틀려졌잖아. 이미 틀려졌잖아, 감정이 또. 이혼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이혼 후 우울증이 되는 거고, 재혼해서 힘들어지면 또 재혼 우울증이 되는 거고, 이게 갖다 붙이면 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산후 우울증. 왜? 내가 애를 낳아봤어야지.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애를 딱 낳았더니만 이런 세상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감정이 생기는 거야. 왜? 내가 언제 내 애를 내가 데리고 다녀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산후 우울증은 주로 언제 발생합니까? 첫 아이 때 발생합니다. 산후 우울증은.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 분명히 임신했다가 출산을 딱 하고 나니까 몸도 바뀌어 있지, 처음 보는 애가 하나 이게 생겨 있지, 막 돌겠는 거야. 자기도 막 감정, 이거 또 뒤치다거려야지 뭐 해야지, 자기 일상이 다 무너지는 거야. 감정이 이제 기준이 자기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지속이 되니까 산후 우울증이 되는 거야. 왜? 임신한 채로 몇 개월 갑니까? 벌써 10개월 가잖아. 임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살핌을 받고 뭘 받고 이렇게 갔으면 괜찮은데, 임신했을 때 진짜 막 남편대로 시댁은 시댁대로 혼자서 이거 막 끙끙끙거리고 막 이런 사람들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우울증 들어가는 거야.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아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도 이미. 옛날에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는 게 산후 우울증이야. 좀 더 지나면 여자들은 또 뭐가 있어요? 감정이 또 확 뺏길 때. 폐경 때. 폐경.
이제 애 낳을 능력도 없는 거야. 이제 여자로서 기능이 상실된 거야. 그래서 뭐가 옵니까? 갱년기 우울증. 그러다가 또 좀 지나고 나 보니까, 이제 보니까 내가 이제 신체도 완전 다 쪼글쪼글해서 할머니 다 됐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래도 뭐가 옵니까? 노인 우울증, 노년 우울증이 또 오는데 이래서. 이게 뭐, 갖다 넣는 거마다 다 우울증이야. 왜? 감정 기준이 변화가 되는 순간에 오는 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그 사람의 감정 기준이 변화될 때.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 우울증과 이제 막 맞물려 들어가는 게, 요때 되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집을 떠나. 각자 자기 삶을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나. 그러니까 집이 감정이 이상해져.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요즘 빈둥지 중군, 별 이상, 다 우울증이에요. 이제 감정이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그래서 이 우울증의 종류는 감정이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거를 그 사람에 관련돼서 우울증의 하나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요? 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를 딱 갔어. 그런데 거기서 막 적응을 못해. 자기 감정 기준이, 딸이 자기 감정 기준이 변했잖아.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가 이미 틀려졌어. 그때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이 청소년 우울증의 대표적인 것이 환경 변화 때문에 많이 와요. 자기 감정 기준이 변화된 거예요. 빨리 알아야 돼요. 이 아이가 감정이 언제 변화될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이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딸이 중학생,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연애를 해. 얘 헤어지고 나면 그 실연의 우울증에 들어가요. 이 청소년들. 그래서 청소년들 우울증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 여자니까 여학생들이죠. 여학생들에게 우울증이 발생되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의 감정 기준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만 보면은 이 아이 우울증이다 아니다가 금방 나와요. 그거를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청소년기에 그 아이들이 감정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빨리 찾아봐야 돼요. 빠른 시간에. 생전 엄마랑 다툼이 없었는데 엄마랑 이제 나이가 난 거예요. 얘 감정 변화가 일어나. 그게 지속되면 이제 이 아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래서 이 여자에 관련된 감정 기준에 자기 감정 기준에 이배가 되면 상처가 발생되는데 상처가 이 감정 기준이 이배가 된다는 얘기는 바뀌어 있다는 얘기. 지금 환경 자체가 뭔지 모르지만 바뀌어 있어. 이 바뀐 것이 일정 기간 유지가 됐다. 그러면 그 여자에게는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그래서 우울증의 종류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변화되는 때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연애를 할 때는 감정 너무 좋지. 사랑하는 감정이 너무너무 좋은 감정이 있다가 시간을 딱 하게 지나니까 이 감정이 휙 사라진 거야. 사라지고 나니까 감정이 바뀌었죠. 감정이 바뀌었을 때 그게 지속되면 그러면 선생님 연애하다가 헤어지다 바로 다시 연애하면 우울증 안 생기겠네? 맞아요. 안 생겨요. 대신 중독증이 이제 요게 몇 번 반복되면 이제 중독증으로 가는 거고 헤어졌어. 일정 기간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예를 들어서 헤어진 상태에서 그 감정이 바뀐 상태로 즉 슬프고 아프고 답답한 감정이 계속 1년 2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실연의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남자를 못 만나요. 그러면 연애를 못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집에 우울증 들어갔다는 얘기는 보호장치가 탁 막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도 20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우울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약 복용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회사를 들어갔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취업을 딱 했는데 이제 뭔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취업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취업하고 난 다음에도 우울증이 잘 옵니다. 잘 와요, 우울증이.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선생님, 이놈의 우울증은 왜 여자에게만 주셨나요? 왜 여자에게 줬을까요? 이 상처한 이놈을 기억을 해서 이거를 치료를 하게 되면 사랑과 행복의 이 감정을 만들 수 있는 풍요로운 감정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신이 바로 여자에게 그 능력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요게 고장이 나게 되면 요게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럼 우울증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과 행복의 감정을 만드는 사람이야. 요것을 못 만들 정도의 상처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 잘못하면
이게 사라지는 수가 있어. 공장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 그 날아가지 못하도록 딱 보호막을 쳐놓은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그래서 여자로서 사랑과 행복을 만드는 이 능력의 마지막 점이 바로 우울증이에요. 이제 우울증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공장이 함께 사라져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사랑과 행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울증까지가 뭐예요? 우울증까지가 여자로서 사랑과 행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보유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마음이 딱 멈춰놓은 거예요. 잠시 멈춰놓은 거예요. 잠시. 그래서 우울증을 나쁜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울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료법만 정확하게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여자는 굉장히 밝아지고 사랑의 감정을 갖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간단해요. 감정 기준이 위배되면 상처가 발생하고 상처가 발생된 게 치료가 안 돼서 일정 기간 지속되면 우울증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보호를 해주려고. 마음이 저절로. 그래서 여자들은 어느 정도의 상처가 좀 깊어지는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 딱 우울증을 집어넣어놓고 딱 봉인을 해버려요. 봉인 아시죠? 딱 담아두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로 가지 말라고. 더 이상 상처로 가면 니 못 견디니까. 그래서 봉인을 해놓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울증은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해놓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행복해져요. 얼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왜? 감정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우울증이 여자들에게 바로 감정 기준이 변화될 때 감정 기준이 변화된 것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상처로 계속 작용을 하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럼 우울증을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우울증에 들어가 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 우울증 들어가는 건 쉬워요. 왜? 해봤거든. 봉인을 해봤거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우울증의 종류는 여자들의 감정 기준이 변화돼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그거는 무조건 다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의 종류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부지기수고. 부지기수예요. 이거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여자에겐 중요하고 여자의 삶과 같아요. 우울증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